특검은 어제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9시 특검보가 검사 수사관을 대동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건강상의 큰 문제는 없는 쪽으로 보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그런 증세까지 제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두 분과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성취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특검 관련해서 살펴볼 소식이 많은데 먼저요. 이상민 전 장관이 오늘 구속심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구속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하셨습니까?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문제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대통령실에서 보고 계시던 문건은 어떤 내용입니까? 헌재에서 위증한 혐의 인정하시나요? 이상민 전 장관 관련해서 쟁점을 먼저 짚어봐야 되는데 일단 특검에서는 중요 임무 종사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저 구속영장의 쟁점은 아무래도 거짓말을 한 부분이 그 쟁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상민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뭔가 따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책상에 있는 뭔가 문서를 얼핏 봤을 뿐이다라고 진술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비슷한 발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특검이 CCTV를 확인한 결과 한덕수 국무총리와 뭔가 회의장 앞에서 문서를 보고 대화를 나누는 게 잡혔거든요. 예. 그렇다면 사실상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라는 증거인멸하고 또 연관이 있는 그렇죠. 거죠. 그건 증거인멸이죠. 예. 왜냐하면 증거란 게 따로 뭐 문서를 뭐 없애거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증거는 또 증언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내란 우두머리의 혐의를 없애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뭔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까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상민 전 장관이 단순 가담자이냐 중요임무 종사자이냐 이 부분에서 저는 중요임무 종사자로 올라간 것은 거짓말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상민 장관이 구속되느냐 마느냐는 뭐 본인도 중요하지만 한덕수 총리로 이어지느냐 마느냐도 결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 중요한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보면 작년 12월 3일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하게 된 게 보니까 두 사람을 믿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쨌든 국방을 맡고 있는 김용영 전 국방부 장관하고 한편으로 볼 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인데 아무래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제 우리 군인들 그리고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기 예. 때문에 저는 그 두 사람을 믿고 결국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그렇다면 아무래도 그 세 사람의 관계는 충암고등학교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고등학교 선후배가 가지고 있는 그 끈끈함이라든가 어떤 상명하복 비슷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게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상민 전 장관이 아마 12월 3일 비상계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지금 이상민 전 뭐 장관이 구속이 된다면 큰 틀에서 볼 때는 계몽령이라고 하는 그게 깨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한 게 보면 어떤 민주당의 여러 가지 어떤 폭거에 대해서 국민에게 대한 호소 차원에서 했던 계몽령이라고 했는데 예. 만약에 이상민 전 장관이 소방청에 대해서 어떤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까지 지시한 게 나타나게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좀 치밀하고 정교하게 준비했다고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냥 우발적으로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사전에부터 철저하게 준비되었다는 부분이 모의 정황 이런 거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최근에 북한에 보낸 무인기 말고 예. 또 아파치 헬기를 일부러 서해상으로 실탄을 장전시키고 평소보다 북한군에게 좀 걸릴 수 있는 그런 고도 날리고 했다는 부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명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좀 친밀하게 준비한 걸로 나타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상민 전 뭐 장관의 어떤 구속 여부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핵심 키의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 만약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이 된다면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국무회의 맨 처음 참석한 사람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한덕수 총리였거든요. 예.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는 그러니까 국회를 대체하는 비상입법기구를 만드는 조직이라든가 예산을 최상목 그때 부총리가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만약에 국무회의 컨트롤을 한덕수 총리가 했다는 걸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상민 전 장관의 어떤 구속 여부가 이 전체적인 내란 특검의 실체를 그렇죠. 퍼즐을 만드는 예. 조각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예. 봅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이르면 오늘 밤 내일 새벽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또 한 명이요. 통일교 전 간부 윤모 씨는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얘기 혐의 뭐 이런 보도를 보면 권성동 의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에게 지금 특검에서는 불법 정치 자금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금 전달 관련 메모가 지금 확보되었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사실 물품과 관련된 것도 수첩에서 이제 물품 그리고 영수증도 나왔고 이런 것들이 사실 뇌물죄와 관련됐을 때 뇌물을 받은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뇌물을 준 사람들, 돈을 주건 물건을 준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달은 했는데 자신이 청탁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예. 그 사람에게 대한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남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일교 영수증이 남아 있는 이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뇌물을 주면서 왜 영수증을 남겼지? 아니 돈을 전달하면서 왜 메모를 남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예. 뇌물을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청탁이 안 됐을 경우 압박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남겨놓는 건데 지금 특검이 밝히는 바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됐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건진법사를 통해서 윤 전 본부장이 뭔가 나눴던 문자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시 뭐 당대표를 선거를 나가냐 마냐 뭐 그런 왕왕 이야기가 있을 때 예. 통일교 사람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는 그런 이야기까지 권성동 원내대표를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통일교에서 좀 당원을 조직적으로 가입하라 이런 문자들도 남아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렇다면은 그 통일교에서 YTN 인수라든지 캄보디아 ODA 사업이라든지 본인들이 청탁의 목적으로 뭔가 하고자 했던 사업들을 대가로서 누구를 통해서 했느냐. 권성동 의원이 지금 일단 키맨이 지금 주목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 권성동 의원이 본인의 해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전 특검이 그래도 어느 정도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채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오늘 SNS에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금품 수수 관련이기 때문에 이게 휘발성이 큰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메모를 얘기를 하고 아마 그 윤 본부장이 뭐 권성동 의원에게 뭐 정치자금 전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논리적 비약이 좀 강한 게요. 네. 권성동 의원하고 그 윤모 본부장하고는 전혀 어떤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2021년 대선 과정에서 보면 아마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윤핵관이라고 그때 이제 뭐 권성동 의원, 윤한홍 의원 또 고 네, 이제 장재원 의원 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선수가 높고 자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권성동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다 권성동 의원이 아마 대선 캠프에서 사실상 총괄 선대본부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큰 선거를 치르다 보면 종교단체나 직능단체의 어떤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한 예. 표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통일교의 어떤 지원을 아마 대통령 선거를 치른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윤모 본부장이 일단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고 예. 일방 메모에 불과하고 어쨌든 권성동 의원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권성동 의원에 있어서는 어떤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과거에도 보면 권성동 의원이 어떤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지는 않았거든요. 지난번에도 보면 어떤 강원랜드 어떤 불법 취업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예. 판사 앞에 가서 그때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적이 그랬었나요?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에도 권성동 의원이 본인이 어떤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그런 만약 과정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 어떤 검찰에 나가서 특검에 나가서 아마 본인이 거기에 대한 해명도 소상하게 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아마 특검에서 추가적인 어떤 증거나 어떤 진술을 확보가 돼서 만약에 뭐 이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이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권성동 의원이 좀 당당하게 맞서지는 않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뭐 전망을 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권 의원이 이제 마지막에 성실하게 수사에 임해가지고 결백을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추이에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명이죠.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 씨가 오늘 또 특검에 출석을 했다고 하는데 디지털 자료 포렌식 조사를 위한 출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인은 이렇게 얼굴을 가렸지만 뭐 사진이 찍힌 것도 돌아다니고 있고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압수수색 당시에요. 현금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 오빠가 이거는 내 거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미술품이나 그 목걸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뭔가 그 만약에 본인의 것이다라고 밝힐 경우 그 미술품 같은 경우는 20억 원이 넘는 거 아주 고가의 미술품인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만약에 모조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목걸이도 만약에 본인 것이면은 구입 경로, 취득 경로 이런 것도 다 밝혀야 됩니다. 예. 이런 걸 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자금으로 그 고가의 작품을 어떻게 취득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막힌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당당한 자료나 근거가 있다면은 왜 밝히지 않겠습니까? 뭔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특검에서는 아마도 이것이 지금 뭐 역시나 혐의고 추측입니다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물품들이 아니겠느냐. 본인의 것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은 내 것이라고 당당히 밝혔는데 사실 예. 현금은 이 추적 경로를 뭔가 밝히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뭐 월급을 받았던 거 아니면 내가 어디서 돈을 받았던 걸 차근차근 모은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고가의 미술품이나 이런 목걸이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영수증이나 아니면 그 모조품도 그 S급 모조품이기 때문에 그 제작 의뢰까지 해야 돼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 자판에 버려놓고 뭔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제작을 어떻게 했는지 그 증거 같은 것도 다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시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이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김 여사 측 입장이 나오는데 이거는 김 여사 측에서 오빠에게 선물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해명이 맞다면 오빠인 당사자는 나 선물 받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뭐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하지 않은 걸로는 보이는데 예. 저는 지금 이게 우리 특검에서 어떤 실시간식으로 언론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이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자꾸 생각보다 그냥 어떤 김진우 씨가 어떠한 진술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자꾸 국민들로 하여금 상상의 나래를 자꾸 폐기하는 거거든요. 단편적인 사실만 흘러나와서요. 이게 상상의 나래를 예.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과거에 2006년도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면 그때 논두렁 명품시계, 논두렁의 명품시계를 버렸다 해가지고 사실과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들이 그때 굉장히 국민들 사이에 회자된 적이 있었는데 예. 지금도 보면 김건희 특검의 핵심은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통과시킬 때 했던 게 16개 혐의가 있거든요. 그 16개 혐의에 대한 걸 가야 되는데 지금 완전 새길로 빠져서 지금 미호한 그림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현금 1억 원이라고 하는 지극히 지엽적인 부분, 그러니까 본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새끼로 지금 빠져버린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후한 그림이 누구의 소유인지 또는 장모집에서 발견된 현금 1억 원이 누구 것인지 하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예.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모조품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럼 김건희 여사의 진술에 부합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라도 김건희 여사하고 자꾸 얽어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지금 김건희 여사가 아마 여러 가지 통일고로부터 어떤 뭐 이 여러 가지 어떤 뇌물을 받았지 않아 하는 부분은 적어도 반그라퍼가 한 6천만 원짜리 목걸이가 나오든지 예. 아니면 샤넬 백이 나오든지 이런 진품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적어도 그것을 통일교로부터 받아서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건진법사의 확실한 증언이 나오든지 진술이 나오든지 아니면 건진법사가 부탁해서 이 샤넬 신발로 바꾸려고 했던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고 보호자했던 행정관의 네. 오랫동안 수행하고 보호자했던 그 행정관의 어떤 믿을 만한 진술이 나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서는 예. 현재까지는 통일교에서 반그라프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그리고 샤넬 백을 산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건진 법사에게까지만 전달이 됐지 예. 지금 건건희 여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됐다는 그 부분은 지금 전혀 어떤 차이가 차단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 특검발이겠죠. 물론 언론 보도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다른 지엽적인 일들이 나오면서 이제 보는 이제 독자로서 좀 상상을 하게 만드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특검이 김건희 여사 이 목걸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관련해서 직접적인 연관관계 물증은 아직까지는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건 다 정황 증거라고 볼 수 있는 예. 거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김건희 여사 측이 모조품을 사서 친오빠에게 선물했다. 이거에 대해서 부인했거든요. 예. 우리는 모조품을 사서 준 적이 없다. 그것을 빌렸을 뿐이다라고 또 김건희 여사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김건희 여사 오빠는 모조품을 사놨고 그거를 왜 빌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조품을 김건희 여사 측에서 선물한 것이 아니라면 김건희 여사 오빠가 그것을 구입하는 경로를 설명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구입한 경로가 언제 샀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2년에 그때 착용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이게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진품을 옮겼다는 진술을 또 어디서 확보를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바꿔치기 한 건 아니겠느냐. 뭔가 가품을 일부러 친오빠 집에 놔서 뭔가 수사에 혼동을 주기 위해서 뭔가 가품을 일부러 사서 배치해 놓은 것 아니겠느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깰려면은 김건희 여사가 됐든 김건희 여사 오빠가 됐든 가품을 22년 이전에 구매했던 그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본인 간단하게 지금, 풀리죠. 그렇죠. 예. 바로 그냥 특검의 논리가 깨지는 건데 그걸 예. 지금 제시를 못 하고 있잖아요. 가품을 누가 샀는지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데 산 경로, 산 시기도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이 지금 저는 그래도 합리적 의심
안심 하에 예. 진품을 확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가품에 대한 제대로 된 증거 제시를 못하면 전 정황 증거는 그래도 충분하게 갖춰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품이라고 그게 맞다고 이제 모조품이라고 특검도 보고 있으면 그 모조품을 누가 언제 어디서 샀다는 거를 글쎄요 김 여사 측에서 만약 제시한다면은 이 부분은 말끔 해소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통일교에서 어쨌든 반그라프 목걸이 샀지만 김건희 여사에게 최종 전달된 게 아닌 걸로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특검에서 어떻게든지 아마 반그라프 이 고가의 어떤 목걸이를 찾는 부분에 진력을 할 것 같고요. 아니면 건진법사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건진법사라든가 전달책인 건진법사라든가 아니면 그 김건희 여사를 수행 보좌하고 있는 그 오래 있던 보좌관의 어떤 행정관의 어떤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정황만 있고요. 예. 그리고 일부 자백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황과 자백만으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유죄 혐의를 입증할 수는 없다. 저도 굉장히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나와야지만이 그거는 이런 수사 부분이 기소에 영역이니까. 이르기 때문에 이거는 예. 이 특검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 오늘 경향신문에서 어떤 내용을 이제 보도했냐면 당시에 이제 목걸이 착용했던 나토 회의 관련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좀 우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 여사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라고 한 취지로 해서 착용하게 됐다는 보도거든요. 아마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말했던 건 이게 6,200만 원에 상당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예. 이 국제 행사의 영부인이 그걸 착용하고 나올 거고 분명히 언론에서 이걸 다룰 것이다.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화려한 목걸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딱 보면 어느 제품인 거 다 알거든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가의 제품을 착용하고 나갔을지 분명 기사화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인데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의견을 전달했다는 행정관 측에서는 뭔가 지금 김건희 여사가 그건 모조품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게 또 김건희 여사의 주장이 확 맞다면은 그 당시에 국제 행사에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나 가짜 모조품을 친오빠로부터 빌려서 착용하고 나가겠다고 얘기했던 것이잖아요. 예.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것도 저는 거짓 해명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행정관 입장에서는 그것이 모조품이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주장하는 건 역시 아마도 그 우려를 포하는 과정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고가의 제품을 착용하고 나갔을 경우 이런 언론, 야당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조언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괜찮다. 만약에 진품이 아니면은 진품이 아니라고 뭐 그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냥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예. 행정관 입장에서는 그걸 진품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반응에 대해서 황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의 시작은 그 당시에 이제 목걸이를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가격 보니까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러면 재산 신고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논란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마 그때 아마 대통령실의 해명이 결국 이제 빌린 거다, 지인에게 예. 빌린 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떤 비상계엄 때문에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떤 특검에서 수사가 시작되니까 결국 이제 모조품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모조품도 잃어버렸다는 얘기까지 나오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때 당시에도 보면 저 때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대통령 부부가 해외 정상간의 어떤 모임에 가는데 그런 고가의 어떤 뭐 이 목걸이를 하고 브로치를 하고 팔찌를 하고 한 그 자체가 굉장히 좀 부적절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는 그때 여러 형태로 어쨌든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었고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6천만 원대, 수천만 원대 이르는 목걸이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뭐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때 간 것이 사실은 뭐 거의 진품과 다름없는 S급의 모조품을 타고 왔다고 한 부분인데 그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거의 굉장히 대한민국의 국격을 거의 뭐 나라 망신을 시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인이라는 분이 적어도 수백만 원짜리 가짜 짝퉁 짜가 그 이 목걸이를 달고 나갔다는 것 자체가 예. 얼마나 부끄럽고 황송한 일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뭐 본인이 어쨌든 뭐 지금 모조품이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한민국 국격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본인이 일단 지금 뭐 이 모조품이라는 부분으로 지금 본인이 계속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번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사 결과를. 또요. 오늘 명태균 씨가 특검에 처음으로 출석을 한 겁니다. 윤상현 의원을 많이 거론했는데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석으로 나오니까 다 내가 했다 하는데 왜 저는 추가로 기소가 안 됐을까요? 김영성 공천 관련돼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공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진실을 제일 잘 알겠죠. 아니 그 당시에 그 윤상현 의원하고 제가 친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만났는데 권성동 윤한홍 의원이 전화 온 거, 문자 온 거 윤상현 의원이 옆에서 들려주고 보여줘서 그때 봤습니다.
오늘 출석하면서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윤상현 의원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명태균 씨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 공천 22년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을 때 재보궐선거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국민들이 다 들었던 녹취록, 대통령이 명태균 씨와 나눴던 통화, 윤상현이한테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라는 것,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김건희 여사가 지금 윤상현한테 전화했어요. 잘 될 겁니다라고 했던 녹취, 이런 것들 다 들었죠. 그러니까 결정적 역할을 윤상현 의원이 했을 거라는 건 지금 모든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고요. 예. 또 이준석 대표와 이 명태균 씨가 나눈 문자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당시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상현이 경선이라던데, 그러니까 지금 원래 경선이었다는 겁니다. 경선이었는데 대통령과 영부인의 전화가 간 다음에 단수공천으로 바뀐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명태균 씨가 함성득 교수와 나눈 문자에서도 이준석, 그러니까 대표가 윤상현한테 이 김영선 관련 공천에서 연락을 했다라는 예. 또 문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명태균 씨는 명확히 아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됐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든 김건희 여사가 됐든 모든 사람이 윤상현 의원에게 당시 공관위원장에 연락을 해서 압박을 통해서 김영선 전 의원으로 공천을 바꾸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윤상현이 가장 잘할 것이다. 본인이 전화를 받고 경선이었던 거를 단수공천으로 바꾼 행위를 본인이 했기 때문에 가장 잘 알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가 말씀드린 녹취, 문자, 진술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다가 가장 최근에 진술을 바꿨죠. 사실 전화가 왔었다고 바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윤상현 의원은 이제 아마 태도를 바꿀 겁니다. 전화를 받았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나는 대통령으로부터 공천과 관련된 조언을 들었을 뿐이다 정도로 아마 이걸 낮추기 위해서도 얘기를 할 텐데 예. 결국 핵심은 윤상현 의원의 그런 명령을 전달받아서 행위한 실제 실행한 행위에 있는 것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그런 압박을 했는가.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와 대가성으로 그런 조작을 했다는, 여론조작의 대가로서 뭔가 해줬다는 그 흐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윤상현 의원이 본인이 왜 그런 행위를 했다고 밝힐 건 없고, 그러니까 예. 본인은 누구 전화를 받아서 그거를 반영했을 뿐이다. 이 정도의 진술만 하더라도 전 충분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김 교수님 그렇다면 윤상현 의원이 가장 많이 안다면 마지막에 불러야 되는데 윤 의원은 이미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명태균 씨 부르면 다시 또 부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당연히 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소환돼서 조사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아마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저는 오늘 하더라도 더 추가적으로 나올 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본인이 그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어쨌든 약간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한 건 맞는 거고 아마 그 대가성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을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했고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윤석열 당선자에게 얘기해서 어쨌든 윤상현 의원한테 전화를 한 부분이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본인이 이제 통화를 했다는 건데 저는 그 과정에서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윤상현 의원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화를 했고 그 부분에서 고맙다고 한 부분 빼고는 지금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이후에 결국은 이제 뭐 김영선 의원에 대한 어떤 공천이 확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가 간다고 하더라도 뭐 본인이 더 추가적으로 내놓을 진술은 없고 예. 다만 이제 윤상현 의원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게 된다면 윤상현 의원에 가서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최종적으로 이게 9명의 어떤 공천관리위원 중에서 9대 0이 아니고 5대 4 결국 윤상현 의원이 4대 4 그러니까 경선하고 단수 공천에 대한 팽팽한 의견 가운데서 본인이 캐스팅 보트를 경선이 아닌 단수 공천으로 줬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아무래도 당선자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 뭐 이번 대선 때 김영선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할 경우에 아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상으로 볼 때는 그냥 경선을 시키는 게 맞지만 당선자 그래 얘기를 하니 그럼 내 마음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예. 공천관리위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 안에서 공천관리위원회 사이에서 공천관리위원들이 결국은 팽팽하게 서로 의견을 나누다가 결국은 다수결로 해서 결정이 됐다고 해버리게 되면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연 어떤 의미로 이 공천 개입을 했느냐, 그러니까 공천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는 수준이 되고 윤상현 의원도 아마 그때 대통령 당선자가 어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김영선 후보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인 입장을 바꾼 걸로 다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과연 어떠한 실정법 위반이나 어떤 당선자가 어떤 공천에 개입했나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명쾌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특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명태균 씨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에 대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도식상으로는 성립이 돼 있는데 예. 그 과정상에 지금
핵심적인 연결 고리들이 지금 빠져 있다. 저는 이렇게는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보도 이제 4대 4였어요. 김영선 전 의원 관련해서. 근데 윤상현 의원이 찬성을 하면 5대 4가 됐다. 그렇습니다. 원래 공관위에서 이런 식으로도 결정을 하던가요? 보통은 그런 식으로는 결정을 하지 않죠. 보통은 네. 공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볼 때는 그때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창원 의창 같은 경우에는 김영선 의원 말고 훨씬 더 그 지역의 경남 청당도 지내고 했던 쟁쟁한 후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의 수도권에서만 계속적으로 정치를 네.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창원에 내려가면 사실 그걸 이렇게 뭐 내려꽂기 낙하산으로 내려꽂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아마 경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아마 전체적인 의견들이 모아진 것 같은데 예. 그 과정에서 지금 보면 어쨌든 뭐 윤상현 의원이 마지막에 어떤 입장을 바꾸면서 결국은 경선이 아닌 어떤 단수 추대로 이렇게 단수 공천으로 가버리게 된 케이스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윤상현 의원이 지금 그 과정에서 아마 명태균 씨가 어떤 무상으로 여론조사했는 부분은 몰랐을 거고 다만 그냥 대통령 당선자의 전화를 받고 본인이 어떤 경선에서의 경선 입장에서 어떤 뭐 단수 공천도 입장을 바꾼 것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가 들어가서 어떠한 진술을 추가적으로 내놓느냐에 따라서 예. 아마 윤상현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오늘부터 이틀이나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좀 살펴볼 내용이 저도 이거 좀 의문이긴 한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2번이나 했죠. 그런데 이제 수사관들이 가서 이준석 대표가 쓰고 있는 PC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검색하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무슨 그 특검이 그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만 이야기하지 왜 한동훈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공천 그 개입의 핵심은 22년 공천인데 그 당시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정치를 시작하기 전이거든요. 상관이 없을 상관이 때죠. 없는 정치권이 인물이죠. 없을 그렇기 때죠. 때문에 만약에 예. 뭐 24년 공천, 작년 총선 공천을 들여다본다. 근데 또 그렇게 된다면 이준석 대표는 당을 나가서 개혁신당에 있던 시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이라는 키워드를 왜 검색했을까? 저도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이 이거 설명을 좀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 한동훈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뭘 찾으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왜냐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고 22년 공천 때는 국민의 공천이나 이런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왜 그 공천 과정, 공천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한동훈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는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그 대표 측에서 이 키워드는 검색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항의한 건 전 그래도 정당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의 혐의가 다 말끔하게 쓰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다른 자료를 확보하라고 했던 것은 전 제가 봤을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다른 자료 확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아까 명태균 씨 이야기할 때 나왔던 문자나 이런 것들로 증거들로 봤을 때 충분히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부분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들어간 것 자체가 부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 가서 압수수색한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들어가서 이해할 수 없는 키워드를 검색한 그 행위가 잘못된 것이지 예. 압수수색 자체는 전 정당한 압수수색이었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도 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좀 뜬금이 없는데요. 저는 이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의 자꾸 정치적 어떤 목적을 가진 수사라는 의심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불러일으키게 되는 게 어쨌든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채모상병 특검 이 세 개의 특검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보면 국민의힘이 추천권이 빠졌거든요. 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만 그때 추천권을 가져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이 그다음 민주당 당적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문제가 생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보면 결국은 이러한 뭐 이 이준석 뭐 어떤 그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어떤 압수수색 과정에서 아무런 접점이 없는 한동훈이라는 이름 검색을 하고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냥 이 특검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한동훈 전 대표를 또 겨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하고 이 한동훈 전 대표는 굉장히 뭐 이 친하지가 않아요. 예. 전혀 교류가 없거든요. 서로 뭐 연락도 하지 않고 서로 밥도 먹지 않고 접점도 별로 없어 접점도 보이고요. 전혀 없기 예. 때문에 저는 이준석 어떤 의원실에 검색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앞으로 이제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든 아니면 그 뭐 이 내란 특검이든 그 다음 타겟을 한동훈 전 대표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도 보면 내란 특검에서 그 12월 3일 비상계엄에 찬성했던 예. 본인이 참석했던 그 안철수 의원을 맨 먼저 1호로 참고인으로 보냈거든요. 예, 참고인 예.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보면 결국은 비상계엄에 찬성했는 사람과 비상계엄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데 비상계엄에 참석한 안철수 의원을 부름으로써 국민의힘 안에서 내부 갈등이 또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 다음에는 그럼 한동훈 전 대표를 부르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12월 3일 날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그렇죠. 비상계엄 이거 해제해야 되는 그 부분에 힘을 보태고 이랬거든요.
그렇다면 안철수 다음으로 그럼 한동훈 전 대표를 또 소환한다고 하면 참고인으로 그렇다면 당연히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입장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은 또 탄핵 찬성했던 분하고 탄핵 반대했던 그 내부 활동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특검이 어떤 실체적인 어떤 진실에 접근하려 실체적 어떤 그걸 파악하는 것보다는 자꾸 특검 나름대로 뭐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처럼 또 어떤 정치적 중립을 잃을 것 같은 이런 외관을 자꾸 갖추는 것들은 굉장히 어떤 국민의 신뢰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 있어서는 특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대충 얼렁뚱땅 넘어갈 게 아니고 정확하게 소명을 좀 해야 되는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국회에서는 이준석 대표 제명안에 대해서 윤리특위가 구성이 됐다는 거는 이거는 결국에는 민주당의 키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또 공교롭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받고 있는 또 다른 혐의, 선거 관련 공천개입 관련 혐의와는 별개로 지금 국회에서 제명하는 그 이준석 의원의 발언, 대선 TV 토론 때의 발언이거든요. 그거가 관련돼서 지금 제명안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제명안은 사유에 지금 막 논의되고 있는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관련 내용들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절차에 따라서 60만 명 이상의 엄청난 인원이 그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걸 심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가 그것과 과거의 발언과 관련돼서 거기 현장에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회의에 출석해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하게 될 텐데 그 부분 본인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뭐 사과를 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은 그 부분은 저는 윤리위가 열리고 뭔가 제명안이 실시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넘어갈 가능성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그냥 마음대로 무조건 제명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어떻게 이야기한지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명을 지금 비슷한 생각이세요? 근데 뭐 윤리위원회가 보면 또 이 공교롭게도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6대 6이거든요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당대표 출신 이준석 의원의 어떤 제명안에 대해서 아마 그 윤리위원회에서 다루긴 할 텐데 상당히 오랜 시간 이게 뭐 한 달, 두 달 안에 끝날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 좀 공전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에서 아마 결론을 못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아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태균식 공천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윤상현 의원이 경선하려고 하는 그 부분을 명태균 씨에게 알려준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최종적으로 어떤 경선이 아닌 김영선 의원의 단수 출전이 결정되는 게 최고위원회에서 해야 될 때 그때 아마 본인이 당대표로서 그 사항에 동의를 했다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준석 의원이 아마 한 번 더 이제 그 뭐 공천개혁 관련한 특검에 아마 제가 볼 때 참고인 정도로 참석을 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